거울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하얗던 얼굴이 왜 이렇게 까매졌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경우들이 많죠. 중고등학교 때, 20대 때까지만 해도 내 피부 되게 촉촉하고 되게 하얗는데 어느 순간 거울 보니까 굉장히 칙칙하고 얼굴도 약간 꺼슬꺼슬한 것 같고 약간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집에서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비기를 이야기해드리면 우리 병원에 내원 안 오시면 또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의학적인 관점에서 얼굴이 까매진다 라는 얘기는 멜라닌 세포에서 분비하는 멜라닌의 개수, 밀도가 높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단계를 억제를 시켜주면 돼요. 멜라닌 세포에서 생성하는 멜라닌을 억제해주던지, 아니면 멜라닌이 계속 이동을 하거든요. 이러한 과정을 차단시켜준다든지, 멜라닌 세포 수를 감소를 시켜준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얼굴은 밝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품을 발라주는 방법이 있죠. 대표적인 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멜라논 크림이에요. 트릴루스트라 크림, 도미나 크림,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이 약들은 세 가지 성분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의약품이에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 그리고 스테로이드 성분. 이러한 것들을 자기 전에 발라주시면 어느 정도는 그 미백에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 설명서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을 하다 보면은 꼭 자기 전에 발라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약성분 중에 하나가 낮에 바르게 되면 광과민을 유발을 하고 피부에 굉장히 자극을 주기 때문에 꼭 자기 전에 바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거를 주의를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 제품은 그 안쪽에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스테로이드는 피부에 장기적으로 발라주다 보면 안면 홍조나 주사, 피부가 얇아질 수가 있는 것과 같은 다양한 부작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고 발라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화장품이 있죠. 예를 들자면 아이어페 레티놀 엑스퍼트나 시드물 스킨 리터닝 레티놀 세럼, 여러 가지 레티놀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요거는 일반 의약품이나 전문 의약품보다는 농도가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이거를 토닉 한 만큼의 효과를 기대한다 이럴 거면 글쎄요, 한 2, 3년은 꾸준하게 발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피부과에서 받을 수 있는 그 화이트닝 시술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어요. 레이저 장비를 이용한 화이트닝, 피부 관리 장비를 이용한 화이트닝. 레이저 장비는 직접적으로 멜라닌을 파괴를 시켜서 파괴된 멜라닌을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흡수를 시켜서 없애버리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피부 관리 장비를 이용한 화이트닝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피부 장벽 기능을 올려주는 치료 방법이에요. 대표적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초음파 영동 또는 이온 영동 방법을 이용한 피부 관리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피부 장벽 기능을 쫙 올려주다 보면은 피부가 촉촉해지면서 약간 난반사를 줄여주면서 약간 미백의 효과를 줄 수가 있고, 피부를 더 밝아 보이게 하는 효과를 줄 수가 있죠. 피부 장벽 기능이 올라가게 되면 어떠한 자극을 받더라도 멜라닌 생성을 억제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부 관리 장비를 이용한 치료는 장기적인 예방 효과 면에서는 좋을 것 같고요. 현재에 있는 칙칙한 피부를 개선시키는 데는 레이저 치료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글쎄, 요거는 되게 민감할 수도 있는데 횟수는 자주 받을수록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동안 일주일마다 한 번씩 꾸준하게 온다는 가정하에 80%의 호전을 목표로 해요. 보통 한 20회 정도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당 10만 원 안쪽인 시술에서부터 회당 20만 원 이상의 시술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오셔서 각각의 피부 타입에 맞춰서 제가 스케줄을 짜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가 진행이 되네요. 계속 보다 보면 바르는 효과가 1이라고 보면은 병원에서 하는 효과는 거의 한 50에서 100 정도의 효과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는 거는 레이저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근데 레이저 시술을 하고 나서는 홈케어 단계에서는 발라주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죠.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미백 기능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하이드로퀴논이라든지 트레티노인, 어느 정도의 소량의 스테로이드도 미백 기능에는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 중요하다, 다 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하지만 다 부작용들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홈케어를 하시다가 부작용이 조금이라도 생겼다 이러면 꼭 피부과에 내원을 하셔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약을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약을 줄이든지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비타민C 성분이 있어요. 비타민C는 누구에게나 잘 알려지는 미백 성분인데 비타민C는 수용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안쪽으로 이거를 침투를 시키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피부에 잘 침투하게 되도록 바꿔놓은 그 제품들이 많아서 비타민C도 잘 바르다 보면은 미백 기능에는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비타민C를 꾸준하게 먹어주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피부를 하얗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할 수 있는 홈케어의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